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내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세대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이준석 후보 간의 세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선 국회의원 주호영 후보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아직 당선된 적 없는 이준석 후보는 비전이 있다고 맞서며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대선이라는 이 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채 그냥 포부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경험이나 이런 걸 언급하기보다는 비전을 갖고 승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에베레스트니 뭐니 이런 거는 정치적인 문법에 따라서 그냥 그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고. 주호영 후보는 동네 뒷산을 언급하며 초선 의원인 김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경험 부족을 꼬집었습니다. 이에 반박하듯 이준석 후보는 SNS를 통해 803만 5번 오른 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 표 바친 대구에서 5번이 당선된 것이 제대로 된 경험이냐며 비꼬았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에 복당 선언한 홍준표 의원과 국민의힘 초선들 사이 세대 갈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복당에 반대한 김웅 의원을 SNS를 통해 철부지가 날뛴다, 선후배가 없다, 정계 입문 1년밖에 안 된 분, 일찍 핀 꽃이 시든다, 논리적이라기보단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선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정치권 내 세대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대두되는 지금 국민의힘은 세대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1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여야에서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공수처가 출범하고 120여일이 넘은 현재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정해졌습니다. 1호 수사 대상으로는 그동안 예상됐던 판검사가 아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수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를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같은 해 12월 31일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 교육청에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직교사 특채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채용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며 신규 채용 형식이 아닌 저마다의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된 많은 교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11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자괴감이 든다는 멘트를 적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따지고 본다면 조금 더 어렵더라도 공수처의 그 선명성과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정치 그런 논란을 좀 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서 사건 접수 1000건이 넘도록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공수처가 이 사건을 전달받고는 바로 착수한 것 등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록 태생부터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입니다만 첫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과 청년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4년간 줄곧 삐걱거렸고 결국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는데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지탄을 깊게 받아들여 거듭 자성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A일보는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1년간의 마무리를 위해 국정 어젠다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선택과 집중으로 국정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역점 국정과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쇄신한 정책에 매진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B일보는 이제 민심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순리지만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최대 걸림돌이 집값인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부동산 문제는 남은 임기 내내 이슈가 될 것이라며 늦었지만 정책 기조와 방향을 전환할 시간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주택자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많은 물량을 빨리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입지, 물량, 속도, 3박자를 갖추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과제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동안의 벌점을 만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국면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일 텐데요. 초심으로 돌아가 역점 국정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앵커 브리핑 이어갑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 지검장이 처음인데요. 먼저 A일보는 지검장이 연루된 사건은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을 막은 법무부 관계자 등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 출국 금지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일보는 이 지검장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일보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보여온 행태는 더 가관이라며 이제 이 지검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이번 사건을 김학의 출국 금지라는 주제로 앞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건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절대적 정의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양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가해자는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저희 부모님 같은 택시기사님이 부당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당했고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를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며 청원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17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약 23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1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각각 4만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강북구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1일부터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강북구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41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할 경우 4톤 이하 화물차와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승합차와 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과태료는 13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상향되기 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강북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점검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 안전한 보행 환경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과 24시간 현장 단속반 운영, 스마트 앱을 활용한 주민 신고제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업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마포구는 지역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마포구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마포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최종 학력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청년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 원 모바일 마포사랑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청년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에는 시민 중심의 새로운 의왕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위원회인데요. 이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어느덧 제2기 출범을 마쳤습니다. 미래위원회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모여 시정 현안에 대한 자문과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월 6일 제2기 의왕시 미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제1차 정기회의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계의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제2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제 일자리, 도시개발, 보건복지, 교육문화, 안전환경의 5개 분과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들이 지금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문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김상돈 시장은 의왕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래위원회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주고 시의 밝은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가 5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입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근로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고 가구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종이소득 75% 이하, 재산 총액이 6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1만 6천여 가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내버스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전시가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방역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5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2021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시내버스 방역 소독 등을 수행할 122명을 채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선발된 122명은 시내버스 기점지 19개소에 배치돼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방역사업, 방역지원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타 사업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시정자료실 공고와 일모아 시스템의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정부 공모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면서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앞장섭니다.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스마트 가전용 AI SoC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4년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가전용 AI 반도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지역 가전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하게 됩니다. 아울러 광주 지역 기관과 전문 기업이 참여한 NH 컨소시엄이 AI 반도체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AI 반도체 산업 육성에 힘쓰게 됩니다. 반도체가 굉장히 수요도 부족하고 기술 개발에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광주가 AI를 하게 됨으로써 반도체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가정이라든지 업체들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광주에 구축 예정인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국산 AI 반도체 원천 기술 확보와 관련 기술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음 행사인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평창군 실버봉사단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통해 3, 4일 양일간 관내 읍면 등굣길과 출근길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평창군 기관 사회단체장 10명은 평창읍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지역문화 쇄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사회 분위기 전환에 앞장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캠페인이 평창군민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힘든 시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평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이 공약사업 및 국민제안 이행성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횡성군청에서는 장신상 군정 1년을 돌아보는 의미로 공약사업 및 군민제안 이행 성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군은 이날 100건의 공약사업 추진 현황과 153건의 군민제안 처리 결과 등을 보고 및 점검하였으며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교육계에서도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계획에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반영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만나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자리에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85만 청주 시민의 교통권 부여 등을 위해 청주 도심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1조 4천억 원 증액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손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비대위는 회견문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철도망은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대위는 최충진 청주시 의장을 시작으로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 명예교수 외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걸기대회를 열고 지역사회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청주 도심 통과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국민청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와 태안군이 국도 77호 연결을 계기로 공간적 만남을 넘어 정책적인 협력을 통해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일 보령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태안군 공동협력 협약식이 개최됐는데요. 협약에 따르면 양시군은 서해안 해양 레저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대천항 원산도 영목항 천수만 권역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 실행, 그리고 전국 단위 행사대회 개최 시 상호 협력 등 공동 협력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은 보령시 대천항과 태안군 영목항을 최종적으로 잇는 국도 제77호선 보령 해저터널 개통이 올해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양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시립공공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 진흥 행사를 운영합니다. 중앙도서관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책을 읽는 사진을 보내면 우수 사진을 선정해 전시하고 12가족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벤트를 통해 카네이션 만들기 키트, 독후 활동 키트를 제공합니다. 웅상도서관은 제시된 키워드만 보고 책을 빌려보는 블라인드 북 등 행사에서 추첨을 통해 도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그 외의 행사 역시 벌이며 서창도서관은 5월 한 달간 엽서 쓰기, SNS 서창 북 리뷰 등을 진행해 선물을 제공합니다. 영어도서관에서는 독후 활동지 2개 이상을 작성해 제출 시 기념품을 주고 상북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가족 구성원 관련 책을 빌리면 간식 꾸러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으로 가장 큰 상처를 떠안은 흥해읍. 포항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띠며 조금씩 재난 피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는 물론 지역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될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가 건립됩니다. 지난 7일 포항시는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은 경림 뉴소망타운 철거 후 국도비 90억 원 등 총 1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건립합니다. 흥해읍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지상 2층 규모로 올해 12월 말 준공 예정이며 평상시에는 시민의 생활체육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고 재난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호시설로 활용됩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 구호소, 심리치료실, 편의시설 등이며 수용 인원은 250여 명으로 재난 시 안정적인 이재민 구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지속적인 방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재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방제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대폭 상향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와 SNS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추진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에서 전주한지 학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전주한지 학술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한지의 우수성과 적용 사례에 대한 학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국제학술 심포지엄에는 최성일 전주한지장과 이탈리아 국립고문서 도서 관계자, 바티칸 박물관 종이보건 관계자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주한지의 우수성과 한지 보존 처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전주한지 제조와 활용 등에 대해 정보도 공유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전주한지의 전통성을 알리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시가 세계적인 한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남원시립 국악단이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남원창극 연려 춘향수절가를 선보입니다. 남원시립국악단은 2021년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 남원창극 연려 춘향수절가를 선보입니다. 남원 광안루 인근 안숙성 명창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연려 춘향수절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탄생지인 남원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의 표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은 지역의 수려한 한옥경관을 활용해 펼쳐지는 공연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창작 창극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립국악단은 춘향가, 흥부가, 정유재란 등 남원의 문화역사 자원을 소재로 한 독특한 공연 양식을 개발했다며 이러한 공연 문화를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해 남원문화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진안군이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이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1년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통합 지원 공모 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활력의 핵심 주체인 청년의 정착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은 앞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부지에 귀농귀촌 청년 쉐어하우스,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구성된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이 답이다라며 반드시 청년을 지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진안군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세계 소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교차 접종한 경우 발열과 피로감 등 가벼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10명 중 1명이 발열 증상을 보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회 모두 맞은 경우는 21%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차의 아스트라제네카, 2차의 화이자를 맞은 경우 이 비율이 34%로 올랐고 화이자를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로 맞은 경우에는 41%로 더 높아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밖에 오한, 멀미, 근육통 같은 다른 부작용에서도 차이가 보고됐지만 부작용들은 오래가지 않았고 다른 우려사항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서 도쿄올림픽 취소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직위원회 측이 취소 시 배상 책임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가 일본 측에 위약금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지 묻자 최근 이런 질문이 늘어나고 있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짐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토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는 어떤 사정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 손해를 끼쳤는지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해 IOC와 개최지인 도쿄도 등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대회 취소 결정은 IOC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취소되더라도 IOC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알트코인인 도지코인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도지코인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 작업은 잠재적으로 유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 코인데스크 시세를 보면 머스크의 트윗 후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20%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폭탄 발언에 직격탄을 맞고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1.5%대 상승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은 2%대 내린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때이른 여름더위에 이어 주말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여름철이면 떠오르는 장마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장마를 겪은 터라 올해 장마는 어떨지 최근 변화가 큰 날씨 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슬슬 장마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